사실 대한민국 수준의 국민 소득과 이 정도의 피트니스 침투율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상장사가 나오지 않은 게 사실은 더 신기하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 영국, 일본은 당연히 물론이고 대만은 우리보다 사실 인구 수도 훨씬 적습니다. 근데도 상장사가 이미 Gym 섹터에서 2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굉장히 특이할 정도로 지금까지 상장사가 나오지 않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장사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자본시장에서 피트니스라는 거를 공식적인 산업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고 다른 새로운 인재들도 창업을 하기 시작을 할 거고 기준점이라는 게 생기는데 지금까지 그게 없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피트니스 산업이 시장 크기에 비해서 발전하지 못했던 되게 큰 배경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버핏소울 대표를 맡고 있는 장민우입니다. 누구나 꾸준히 운동할 수 있도록 돕고 인류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기여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버핏그라운드라는 공간 플랫폼이랑 킴버핏이라는 그룹 운동 콘텐츠 2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확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버핏그라운드랑 킴버핏은 최근 3년 동안 서울 시내 10개의 거점으로 확장을 했고요. 리텐션율 60% 이상을 기록할 만큼 안정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95억 원의 누적 투자 유치액을 기록을 했고 최근에 회원수는 2만 명 정도로 MAU가 늘어날 만큼 오프라인 플랫폼에서는 독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체육교육이랑 경영학 이렇게 2가지를 전공을 했었고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원 운영을 한 10년 정도 했었습니다. 광고회사에서 근무를 했었고 근무를 한 2년 정도 한 다음에 버핏소울을 창업하게 됐습니다. 헬스장 고객이 어떠한 이유로 헬스장을 선택하냐? 헬스장을 선택하는 핵심 니즈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거리, 입지죠. 운동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 기구, 그리고 공간의 쾌적함. 이 3가지가 사실은 어떤 설문을 해도 고객은 이 3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고객이 진입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떠나게 만든 이유는 첫 번째가 불편함이고 두 번째는 내가 꾸준히 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재미가 없어서. 그 불편함이라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기존의 피트니스 산업에서는. 그 예전 방식에 머물러 있는 운영 체계들, 컨텐츠가 너무 비싼 거밖에 없고 PT밖에 거기서 운동하는 사람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쉽게 사람들이 이 운동을 진입하지 못하게 만든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선택한 이유를 넘어서 어떻게 쉽게 진입할 수 있지? 그리고 이거를 계속 할 수 있게 만들어주지? 이 2가지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고객들은 말하지 않는 그 니즈가 충족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고객들의 핵심 니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버핏소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가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티베이션 시스템, 두 번째는 다양한 운동 컨텐츠, 세 번째가 커뮤니티, 그리고 마지막이 그 운영의 심리싸움을 느끼게 해줄 DX와 사람들, 이 4가지 영역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모티베이션 시스템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결국 사람들의 동기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보상이란 장치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운동한 양만큼 보상을 해줄게. 그래서 지금 버핏그라운드에 오시면 버핏그라운드 앱을 켜서 유산소 머신, 트레드밀이든 사이클이든 로잉머신이든 터치만 하면 이 앱과 하드웨어가 연결이 되고요. 사람들은 내가 달린 거리만큼 리워드의 마일리지를 적립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마일리지는 즉시 내가 이 공간에서 프로틴이나 음료로 즉시 교환을 할 수도 있고 이 마일리지를 모아놨다가 굿즈나 다른 재화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고객들의 운동 데이터를 이 공간에 락인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로 어떻게 보면 운동의 재미를 계속 느껴갈 수 있도록 설계한 게 버핏그라운드의 모티베이션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컨텐츠인데요. 지금 버핏그라운드는 킴버핏이라는 핵심 컨텐츠 외에도 다양한 컨텐츠들을 플랫폼화를 해서 사람들이 목적별로 다양한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운동할 사람들을 서로가 서로를 찾을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줌으로써 단순히 시설을 이용하는 공간이 아닌 내가 사람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버핏그라운드의 커뮤니티이고요. 마지막이 이제 운영의 심리싸움인데요. 우리가 결제를 할 때 굳이 현장에 오지 않더라도 상품을 비교해가지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온라인에서 결제할 수 있는 건 당연하고 결제부터 출입부터 예약까지 일어나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디지털로 한 번에 해결하려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기초이고요. 이러한 디지털만큼이나 중요한 것들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오프라인에서 고객들이 마주친 트레이너분들, 코치님들, 그리고 거의 매니저님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여기에서 몰입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줌으로써 이 디지털의 편리함 그리고 사람 간의 라포, 이 2가지를 통해서 운영의 심리싸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버핏그라운드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사실 코로나 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룹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던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코로나에 엄청나게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투자를 받고 나서 1년간 사실 완전히 매출을 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거든요. 2020년에. 그때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너희 팀 좋으니까 지금 회사를 최대한 슬림화 해가지고 피벗을 해라. 이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반드시 홈트로 전환을 해야 된다. 지금 오프라인은 돌아오지 않을 거고 홈트로 전환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습관이 코로나 확진자 추이랑 홈트레이닝 트래픽을 늘 매핑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확진자 추이가 떨어지면 홈트레이닝 트래픽이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올라가면 이 트래픽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너무 탄력적이다. 그래서 분명히 홈트레이닝은 코로나 이후에 지속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운동이란 걸 전공하고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사람으로서 다른 것들은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으로 대체가 되겠지만 이 운동이라는 것은 쉽게 온라인 혹은 집에서 대체되기 어려운 본질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짐 시장으로 뛰어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오히려 어쩌면 지금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이 오프라인 짐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회사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질문에 딱 맞는 말은 아니지만 정말 많은 챌린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유로 오프라인 짐이라는 시장에 지금 뛰어드는 것이 가장 큰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당시에는 사실 여러 기관에서 이걸 믿고 투자를 하긴 되게 어려운 시간이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2021년 코로나가 한창인 시절에 제가 제 지인들을 불러놓고 새해 1월 1일 날 IR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 운이 좋게도 그때 제가 살면서 만나왔던 지인들이 이 사업, 이 회사 또 저를 믿고 10억이 넘는 돈을 그들이 모아서 이렇게 도와줬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큰 계기가 됐고 사실 제가 꼭 뭐 영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 아닌데 그 당시에 이 믿음에 카카오벤처스가 사실 유일하게 같이 믿어준 기관이었었어요. 그러면서 카카오벤처스의 믿음과 제 지인들의 도움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일어날 수 있었고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극복했냐는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적으로 가장 많이 배웠던 거는 그 실패를 한 번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진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닛 이코노믹스 하나의 단위에서 어떻게 해야지 가장 바텀 라인이 단단하게 만들어지고 이 이코노믹스가 명확하게 이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그 어떤 시기보다 치열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기를 맞아보지 않았으면 그 하나하나의 단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실은 못 배웠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시장과 매크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배웠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의 가장 기초를 그때서야 저는 학습했던 것 같고요. 사실 인생이라는 게 의도치 않은 웨이브가 늘 올 수 있다는 생각을 그냥 몸소 겪은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배운 거는 이 웨이브가 밑으로 내려갈 때 그냥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면 다시 웨이브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호흡을 가장 많이 배웠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냥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어떻게든 빨리 이거를 그냥 바로 바꾸려고 했으면 혹은 막 너무 힘들어 했거나 아니면 너무 몸부림쳐가지고 빨리 이겨내려고 했으면 그 분위기에 눌려서 죽었을 것 같아요. 돌이켜보니까 이게 맞다는 걸 믿고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렸던 것 같고 앞으로도 이렇게 내려갈 때는 충분한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그 호흡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따뜻하고 똑똑한 스포츠팀 이게 버핏소울을 정의하는 단어이고 실제로 저도 가장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조직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허슬하게 실행하시는 분 이게 저희 구성원들의 어떻게 보면 따뜻하고 똑똑한 스포츠팀을 대변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기질을 기반으로 운동이라는 것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버핏소울에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수준의 국민 소득과 그 다음에 이 정도의 피트니스 침투율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상장사가 나오지 않은 게 사실은 더 신기하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 영국, 일본은 당연히 물론이고 심지어 우리 가까이에 있는 대만은 우리보다 사실 인구 수도 훨씬 적습니다. 근데도 상장사가 이미 짐 섹터에서 2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이할 정도로 지금까지 상장사가 나오지 않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상장사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이 자본시장에서 피트니스라는 거를 공식적인 산업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이 회사의 가치에 따라서
다른 새로운 인재들도 이 피트니스 섹터로 창업을 하기 시작을 할 거고 기준점이라는 게 생기는데 지금까지 그게 없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피트니스 산업이 한국이 이 시장 크기에 비해서 발전하지 못했던 되게 큰 배경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의 목표가 상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상장은 기업이 거쳐가는 여러 여정 중에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핏소울이 상장을 한다면 사실 피트니스 산업이라는 것이 한 단계 올라가는 거,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스포츠, 그다음에 운동 문화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배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취지에서는 사실 버핏소울 역시 기회가 된다면 상장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더 많은 지역의 버핏그라운드랑 팀버핏을 만들어내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서울에서 경기로 그리고 이 아시아 시장으로 이 버핏그라운드랑 팀버핏을 더 많은 지역에 가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예요. 그리고 이 버핏그라운드랑 팀버핏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두 가지의 추가적인 꿈을 저는 꾸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피트니스의 컨텐츠들이 부동산의 가치에 밸류에이드 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되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곳에서 만들어내는 다양한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데이터들, 이 운동 데이터들, 이걸 기반으로 사람들의 건강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입은 회사가 되겠다. 이 두 가지의 장기적인 그림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창업을 했을 때 가장 좋았던 건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매일매일 꿈을 꿀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꿈이란 단어가 되게 거창하지만 사실 창업자는 내일 뭐 하지? 내년에 뭐 하지? 5년 뒤에 뭐 하지? 이 생각이 어떻게 보면 직업이잖아요. 계속 무엇을 할지를 고민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인다는 건 사실 되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책임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이게 좋은 점이고 좋지 않은 건데 이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게 창업을 했던 거에 가장 좋았던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생각보다 이 두 가지 과정은 굉장히 지리멸렬한 것 같습니다. 10년에 가까운 시간을 창업하고 나서 다양한 창업자들을 봤지만 한순간에 무언가를 얻어낸 창업자 혹은 한순간에 내가 원했던 꿈을 이룬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에 불과한 것 같아요. 정말 10,000명 중에 1명, 그조차도 지속 가능했던 경우는 드물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창업자분들이 두 가지를 많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걸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그리고 꾸준하게 오랫동안 이거를 할 수 있는 자세, 그래야지 사실 긴 시간 동안 호흡하면서 지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버핏소울을 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냐라고 질문을 받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피트니스 기업의 선례가 많지 않아서 힘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떠한 비즈니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레퍼런스랑 선례를 많이 확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내에 그런 선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인재 채용의 기준을 만드는 것도,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가는 과정 되게 시행착오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버핏소울이 가장 하고 싶은 거는 이 산업의 선례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선례가 되고 누군가의 좋은 레퍼런스가 되는 기업이 된다면 분명히 더 많은 훌륭한 분들이 이 피트니스 섹터로 뛰어들게 될 거고 그것만이 산업을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더 많이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만들 때까지 버핏소울 모든 구성원들은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할 테니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꼭 그 꿈까지 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